대선 투표율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전투표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5,3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 전체 등록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외국인들의 미국 입국이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정부가 내년 9월까지 이어지는 2025 회계연도에 외국인의 미국 입국 비자 인터뷰 건수를 100만 건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항공사들은 장시간 지연 또는 취소된 항공편에 대해 고객에게 자동 환불해줘야 합니다. 연말 여행 시즌을 앞두고 새 규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시에서 무단횡단 단속이 합법화됐습니다. 그동안 무단횡단 단속이 흑인 등 유색인종이 대상이 되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고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식료품 가격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달걀과 유제품, 커피 원두와 카카오 등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대선 투표율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앞서 실시되고 있는 사전투표의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5,300만 명이 넘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 전체 등록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5,300만 건 이상의 사전투표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플로리다 대학교 연구소에 따르면 어젯밤 현재 전체 사전투표 건수는 5,346만 802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우편투표와 대면투표가 각각 약 2,560만 건, 2,770만 건 이상 이뤄졌습니다. 이번 선거 전체 등록 유권자 수는 약 1억 6천만 명입니다. 지난 2020년 사전투표율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전체 투표율의 70%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2016년에는 40%였고 2022년 일부 상하원 의원 등을 새로 선출하는 중간선거에서는 전체 투표의 절반이 사전투표로 이루어졌습니다. 1년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올해 사전투표율은 전체의 50% 이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 시점을 기준으로 사전투표에 참여한 민주당원은 39.1%, 공화당원은 36.3%, 무당파나 군소정당 성향 유권자는 24.6%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54.1%로 남성 43.9%보다 더 많이 투표했습니다. 인종별로 보면 백인은 65.6%, 흑인은 22.1%, 히스패닉계는 2.2%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40.8%로 가장 많았고 26세 미만 유권자는 6.9%로 가장 적었습니다. 뉴욕, 뉴저지 조기 투표 열기가 뜨겁습니다. 지난 26일부터 투표가 시작된 뉴욕, 뉴저지도 뜨거운 투표 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된 첫 주말 70만 명이 넘는 뉴욕 주민들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26일 37만 9,421명, 둘째 날인 27일 32만 6,279명이 투표해 총 70만 5,700명이 투표를 마쳤습니다. 뉴저지주 역시 투표 첫 주말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뉴저지주 선관위에 따르면 26일 13만 5,075명, 27일 11만 1,928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해 약 25만 명의 투표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의 박빙 대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는 남서부 선벨트 경합주에서 1%포인트 차의 초박빙을 벌이고 있습니다. 다만 미시간에선 해리스 후보가 오차 범위 밖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어제 공개된 CNN과 SSRS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후보는 애리조나에서 48%의 지지를 받아 47%의 트럼프 후보를 1%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바다에선 트럼프 후보가 48%로 해리스 후보 47%보다 근소하게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경합주 모두 오차 범위 내 지지율 차이로 뚜렷한 선두주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애리조나에선 여성, 히스패닉계 및 젊은 유권자 등 민주당 핵심 유권자층에서 해리스 후보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여성의 지지율이 높아졌는데 해리스 후보는
여성 유권자 사이에서 16%포인트 차이로 트럼프 후보를 앞섰습니다. 남성 유권자 사이에선 트럼프 후보가 14%포인트 차 우위입니다. 네바다에선 유의미한 성별 격차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성 유권자 51%가 해리스 후보를, 46%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사전투표를 완료한 애리조나 유권자에서 해리스 후보 지지율은 53%, 트럼프 후보는 44%로 나타났습니다. 네바다에선 트럼프 후보가 52%, 해리스 후보가 46%를 기록했습니다. 러스트벨트 경합주 미시간에선 해리스 후보가 5%포인트 차이로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서스콰이나 대학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해리스 후보의 미시간주 지지율은 51.7%로 트럼프 후보 46.6%를 오차 범위 밖 따돌렸습니다. 더 힐에 따르면 1980년 이후 미시간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가 승리한 건 2016년 한 번뿐이었습니다. 당시 트럼프 후보가 미시간을 차지했고 전체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과 연방 상하원, 주의원 등 정치인 선출과는 별도로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민투표 발의안도 표결에 붙여집니다. 뉴욕주 전체에 공통으로 발의된 주민투표 발의안은 뉴욕주 평등권 수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입니다. 뉴욕주 헌법에 명시된 평등권 조항을 확대 및 성문화하려는 것으로 뉴욕주에서는 낙태권을 항구적으로 주 헌법에 포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 뉴욕주 법은 인종, 피부색, 신념, 종교에 대한 평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민족, 출신 국가, 연령, 장애, 성적 지향, 임신 등 생식권을 추가 및 수정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찬성표를 더 많이 받게 되면 뉴욕주에서 낙태권은 법제화됩니다. 다만 반대자들은 평등권 수정안에 명시된 언어가 모호하고 모호한 표현 때문에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뉴욕시 거주자들의 경우 뉴욕시 조례안을 변경할 5가지 주민투표 발의안에 찬반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청소국 권한을 강화해 노점상 단속 및 거리 청소, 뉴욕시 재정 분석 및 예산 마감일 수정안, 시의회가 뉴욕시경, 시소방국, 교정국 등 공공안전 운영과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 투표하기 전 추가 공고를 요구하는 수정안, 자본계획 개정안, 영화산업에 대한 소수민족 및 여성 소유 사업체 허가 수정안 등입니다. 뉴저지주의 경우 주 전체에 공통으로 이뤄지는 주민투표 발의안은 이번 본선거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연방정부가 내년 9월까지 이어지는 2025 회계연도에 외국인의 미국 입국 비자 인터뷰 건수를 100만 건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의 초강경 국경 통제 정책과의 대비 효과를 노린 측면이란 분석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어제 지나 러먼도 상무장관과 외국인의 미국 여행 관련 대언론 발표를 통해 역대 가장 많았던 2024 회계연도보다 더 많은 비자 인터뷰를 이번 회계연도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024 회계연도 외국인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건수가 역대 가장 많은 1,150만 건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방문 비자는 직전 회계연도 대비 10% 늘어난 850만 건이었다고 소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앞으로 2026년 북중미 월드컵,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2031년 럭비 월드컵 등 앞으로 미국에서 열릴 대형 스포츠 이벤트와 관련해 미국을 찾을 사람들이 제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먼도 상무장관은 여행, 관광 사업은 미국인 일자리 1,000만 개와 2조 3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 활동을 지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작년 미국 방문자가 재작년보다 크게 늘어난 6,600만 명에 달했다면서 미국 관광, 여행 산업이 코로나19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2026년 미국 방문객 9천만 명 시대에 돌입하기 위한 궤도에 올라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는 비자 대기 시간이 고통스러운 점이라고 들었다며 미국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오는 것이 더 쉽고 빠르고 간소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항공사들은 장시간 지연 또는 취소된 항공편에 대해 고객에게 자동 환불해줘야 합니다.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등
연말연시 여행 시즌을 앞두고 항공사의 자동 환불 규정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연방교통부는 어제 항공사의 자동 환불 규정이 전면 시행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항공사가 승객에게 빚을 졌을 때 승객은 별도의 요청 없이도 돈을 돌려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교통부는 4월에 이와 같은 규정을 예고했고 6개월의 기간을 지나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변경된 규정에 따르면 항공사가 자동 환불을 해줘야 하는 지연은 국내선의 경우 최소 3시간, 국제선의 경우 6시간 이상을 의미합니다. 교통부는 승객이 크레딧카드로 티켓을 구매한 경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다른 결제 수단을 썼을 경우 20일 이내에 환불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항공편 지연이나 취소 외에도 항공 서비스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선의 경우 수화물이 분실됐을 때나 12시간 이내에 승객에게 수화물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승객은 위탁 수화물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선의 경우 비행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15에서 30시간 이내에 분실된 수화물을 받지 못한다면 역시 위탁 수화물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항공권 예약 시 와이파이, 좌석 선택, 기내 오락 등 추가 서비스를 예약했지만 받지 못할 경우에도 해당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무단횡단 단속이 중단됩니다. 4개월 후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동안 무단횡단 단속에 흑인 등 유색인종이 대상이 되었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입니다. 하지만 무단횡단이 늘어나 더 많은 사고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시의회가 지난달 통과시킨 보행자가 원하는 곳에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에 대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법안은 120일 후 시행에 들어갑니다. 새 법은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건너거나 횡단보도 이외의 지역에서 횡단하는 행위가 불법이 아니며 경찰의 단속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횡단보도 이외 지역에서 보행자가 통행권을 갖는 것은 아니며 통행권이 있는 차량 등 다른 교통수단에 양보해야 합니다. 뉴욕시의 이번 조치는 뉴요커들에게 관행화된 무단횡단을 법적으로 허용한 사례입니다. 뉴욕시는 1958년부터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됐으며 현재는 위반 시 최대 $300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불법화가 무단횡단을 억제하는 데 거의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단속이 주로 흑인과 라틴계에 집중됐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뉴욕시 기록에 따르면 지난해 무단횡단으로 소환장을 받은 463명 중 92%가 흑인 또는 라틴계였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시의원들은 무단횡단에 대한 법 적용이 인종차별적이라며 유색인종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은 존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이 무단횡단 단속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면 범죄 등 중요한 문제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은 무단횡단을 허용하면 더 많은 충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당국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약 200명이 무단횡단으로 사망했으며 이는 전체 보행자 사망자의 34%에 달합니다. 한편 뉴욕시에 앞서 덴버,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캘리포니아, 네바다, 버지니아 등도 무단횡단에 대한 처벌을 폐지한 바 있습니다.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시대가 조금씩 막을 내리고 있지만 식료품 가격은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영향으로 주요 원재료 상승이 원인인데요. 특히 달걀과 유제품, 커피 원두와 카카오 등의 가격 상승이 눈에 띕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지난달 UN 식량농업기구가 매달 발표하는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전월보다 3%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상승폭은 2022년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9월에는 모든 품목군의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브라질의 건조한 날씨 탓에 설탕 가격 지수가 전월보다 10.4% 올랐고 국제 밀 가격도 3개월 연속 하락하다가 지난달 반등했습니다. 캐나다와 유럽의 다습한 날씨로 수확이 지연된 영향입니다. 가뭄과 폭우의 영향으로 커피 원두와 코코아 가격도 상승세입니다. 식품산업 통계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아라비카 원두와 로부스터 원두의 국제 가격은 연초 대비 각각 32.7%, 47.6% 오른 상태입니다.
가뭄으로 생산량이 줄어든 이유입니다. 코코아 가격도 폭염 여파로 연초 대비 63.7% 폭등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선 계란, 버터값 상승이 두드러졌습니다. 기후변화에 더해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식료품 가격을 끌어올렸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사료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이 대표적입니다. 계란 평균 가격은 2019년에 비해 60% 급등했는데 특히 미국과 유럽에선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하면서 계란값을 더욱 끌어올렸습니다. 미국에선 지난달 계란 가격이 한 달 사이 8.4% 올랐습니다. 주요 원재료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미국에선 지난달 식품 물가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3%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월 2.6%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률입니다. 신문은 소비자들이 식품 가격 상승률을 기반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며 전반적인 물가를 끌어올리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샌드위치 브랜드 서브웨이가 실제 판매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과장한 광고를 냈다는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에 서브웨이가 실제 판매하는 것보다 최소 3배 더 많은 고기가 들어있는 것처럼 광고해 고객을 기만했다는 소장이 접수됐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서브웨이는 스테이크 앤 치즈 샌드위치 광고에서 고기를 빵과 맞먹는 높이로 쌓아놨지만 실제 판매된 샌드위치는 빵에 비해 속 재료가 훨씬 적었습니다. 소송인단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식품 가격, 그리고 저소득 소비자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서브웨이가 뉴욕주의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면서 지난 3년 동안 샌드위치를 구매한 뉴욕 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서브웨이의 광고를 두고 이 소송은 우리가 막으려는 광고 유형의 극단적인 사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문은 다만 지난해 맥도날드, 웬디스, 타코벨 등을 상대로 유사한 소송이 같은 법원에서 제기됐으나 모두 기각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앨렌박 뉴저지 주 하원 의원이 발의한 한미동맹 71주년 기념 결의안이 지난 28일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앨렌박 의원은 지난해 70주년 기념 결의안에 이어 올해도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이 통과됐다며 앞으로 뉴저지 주의회에서 한인 관련 법안 추진에 동력을 얻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날 본 회의장에는 앨렌박 의원 초청으로 뉴저지 베트남 참전 전후에 황노연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참석해 표결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헬로윈을 앞두고 뉴욕주 검찰이 장난감 총기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제임스 레티샤 뉴욕주 검찰총장은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 실제와 유사한 형태의 장난감 총기를 발견할 경우 해당 매장을 신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현행 규정상 실제와 유사한 형태의 검은색, 어두운 푸른색, 은색, 알루미늄색 등의 장난감 총기는 판매할 수 없습니다. 적발될 경우 최대 $1,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판매되는 장난감 총기는 반드시 밝은색, 반투명, 투명 형태여야 합니다. 제임스 총장은 판매용 장난감 총기는 반드시 장난감처럼 보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실제 무기로 오인될 수 있다며 보호자들은 이 같은 장난감 총기에 각별히 유의하고 매장에서 발견할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욕주에서 260명에 가까운 한인 변호사가 새롭게 배출됐습니다. 뉴욕주 변호사 시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2024년 7월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자 명단에 따르면 한인 합격자 수는 258명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주 전체 합격자 수 7,158명의 3.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지난 2월 시험에서 50여 명의 한인 합격자가 배출된 점을 감안하면 올해에만 300명이 넘는 한인이 새롭게 변호사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7월 시험을 치른 응시생은 총 1,392명으로 이 중 69%가 합격했습니다. 위원회는 올해 7월 합격률은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다음 달 3일 개최되는 2024 뉴욕 마라톤 대회로 인해 뉴욕 시내 주요 도로와 교량 일부 구간이 통제된다고 밝혔습니다. 통제 구간은 베라자노 브릿지와 베라자노 브릿지에서 79 스트리트 사이, 브루클린 퀸즈 익스프레스웨이, 퀸즈보로 브릿지, 플라스키 브릿지, 맨하탄 59 스트리트부터 1 애비뉴 등으로 마라톤이 열리는 3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전면 폐쇄됩니다. 이에 앞서 마라톤 출발 지점인 베라자노 브릿지의 경우 교량 상단 양 방향 구간이 2일 오후 11시부터 통제되며 결승 지점인 맨하탄 59에서 96 스트리트 센트럴파크 웨스트 인근 지역도 대회일 하루 종일 통제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기온이 올라가 다소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78도, 섭씨 26도, 밤 최저 기온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다시 기온이 내려갑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